혈관이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막힌 혈관을 뻥 뚫고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제 탄수화물, 산패된 기름, 그리고 야간 혈압 이 세 가지를 당장 피하십시오. 이것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 현장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혈관 건강을 지켜온 여러분의 주치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저 이러다 자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2세 오 어르신도 수축기 혈압이 160 아래로 안 떨어져 절망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피하고 단 8주 만에 혈압약을 줄이면서도 정상 수치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터지기 직전인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아기 피부처럼 말랑하게 되돌리고 막힌 길을 뻥 뚫어주는 혈관 재건 처방전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혈관을 터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은 바로 아침에 먹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믹스커피 한 잔에 식빵 한 조각 혹은 떡 몇 점으로 끼니를 때우십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셨다면 이건 내 혈관의 시럽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학적인 원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보충받지 못합니다.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피가 이미 시럽처럼 걸쭉하고 끈적한 상태입니다. 흐름이 지독하게 좋지 않다는 뜻이죠. 이때 정제 탄수화물인 빵이나 설탕이 가득한 커피가 들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한꺼번에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아주 고약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길을 꽉 막아버립니다. 피는 이미 걸쭉해서 잘 흐르지도 않는데 소금기까지 몸 밖으로 못 나가니 혈관 내 압력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수도관에 진흙탕물을 넣고 고압으로 억지로 쏘아 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 어르신도 아침마다 속이 허하다며 백설기를 드시던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단에서 하얀색은 무조건 지워야 합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맹물 한 잔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위험하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입안에서 굴려가며 천천히 드십시오. 그 물 한 잔이 밤새 쌓인 혈관 찌꺼기를 씻어내고 피를 맑게 희석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독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있는 나쁜 기름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싸게 파는 대용량 식용유, 그리고 입맛 없을 때 자주 구워 먹는 햄이나 소시지입니다. 우리 혈관의 총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죠. 이 거대한 도로가 깨끗해야 피가 잘 흐르는데 산패된 기름으로 만든 요리를 드시면 혈관 벽에 끈적한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배관 속에 녹물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구멍이 좁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가공육에 든 보존제와 질산염은 혈관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혈관이 유연성을 잃고 유리창처럼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한 힘으로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압력의 수치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체크하는 고혈압입니다. 오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처방은 주방의 식용유부터 다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생들기름을 쓰게 했습니다. 지난번 치매 예방편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좋은 기름은 뇌세포만 살리는 게 아니라 혈관 벽의 노폐물을 녹여주는 천연 비누 역할을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뇌졸중으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지금 좋은 기름 한 병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방에는
지금 어떤 기름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산패된 기름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밤늦게 먹는 간식과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낮 동안보다 10%에서 20%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24시간 내내 일한 심장과 혈관이 잠시라도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짜고 자극적인 야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휴식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상사태를 유지합니다. 심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펌프질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논 디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어르신도 잠이 안 온다며 밤늦게 TV를 보며 과자를 드시던 습관이 혈압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첫째, 잠자기 4시간 전에는 무조건 위장을 비워야 합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십시오. 셋째, 암막 커튼을 쳐서 완벽하게 어두운 환경에서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곧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혈압약이라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나쁜 걸 비웠으니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청소부 음식을 채워야 합니다. 어르신께 제가 매일 드시라고 했던 2가지 비법 음식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껍질째 찐 감자입니다. 당뇨 올까 봐 감자 안 먹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감자는 사실 칼륨의 왕입니다.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은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쪄서 드셔야 합니다. 감자 껍질 근처에 영양분이 가장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와 비트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좁아진 혈관을 일시적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혈관 세포 자체의 힘을 키워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도와줍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찐 감자 한 알과 데친 시금치 한 접시를 드셨고, 그 사소한 습관이 혈압 수치를 40이나 떨어뜨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침 공복에 비트와 사과, 당근을 함께 갈아 마시는 ABC 주스도 강력 추천합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씻어내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단,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채소를 살짝 데쳐서 갈아 드시는 것이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운동을 하려 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 관리를 위해 굳이 밖에서 뛸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의자만 잡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동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십시오. 바로 제2의 심장,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중력 때문에 70% 이상이 하체에 쏠려 있습니다. 이 피를 위로 다시 짜 올려주는 펌프가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똑바로 서십시오.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1초간 버틴 후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걸 하루에 딱 100번만 해보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탄탄해지면 심장이 혼자 하던 펌프질을 종아리가 도와주게 됩니다. 심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환자분들께 꼭 가르쳐드리는 4에 7에 8 호흡법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4초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이 호흡은 흥분된 교감신경을 즉각적으로 가라앉히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뒷목이 뻣뻣해질 때 이 호흡을 딱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응급약보다 빠르게 여러분의 혈관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많은 분이 약 먹는 걸 무서워해서 치료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약은
혈관이 터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어르신처럼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결정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약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습관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저혈압은 괜찮은가요?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수치보다 조금 낮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기운이 하나도 없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니 그럴 때일수록 종아리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에 뒷목 잡는 게 정말 관련 있나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이 오르면 뒷목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몸이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오늘 배운 4에, 7에, 8호흡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끝까지 나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존심입니다. 내가 내 발로 당당히 걷고 내 정신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을 지키는 힘이 바로 여러분의 맑은 혈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되겠어라는 약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도 72세에 시작하셨고 단 2달 만에 새로운 인생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사랑해주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뇌졸중을 막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혈관 청춘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로 다시 한번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 우리 함께라면 고혈압이라는 높은 산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맑은 피와 튼튼한 혈관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